네.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은 온 국민의 관심사죠. 미세먼지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공기질 부문에서 180개국 나라 중에서 173위, 또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도는 17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뿌연 하늘을 보게 되면서 그런 날이 또 증가하게 되고 미세먼지 심각성을 정말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통계조차 180개 나라 중에 거의 꼴찌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희 어릴 적에는 맑은 하늘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지난 2월 16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청정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저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전 국민이 바라는 바일 텐데요. 자세한 얘기는 톡톡안전연구소에서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교통사고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독점 공개 119 X8부터 함께 보시죠. 새벽 1시 반,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상을 입은 동승자 한 명은 다행히 차량에서 빠져나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문제는 운전자입니다. 차체 앞쪽이 찌그러지면서 무릎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대원들 유압기를 동원해 문 분리 작업에 나섭니다. 충돌과 함께 심하게 뒤틀린 문.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문이 드디어 분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주저앉은 운전대가 꿈쩍을 하지 않는 건데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침착하면서도 빠르게 의자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의자를 분해해 운전자를 구조하기로 한 건데요. 마침내 무사히 운전자를 꺼내는 작업에 성공합니다. 운전자는 무릎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앙분리대와 왜 충돌했는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만 봐도요, 당시 사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 피시테일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행 중에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피시테일 현상 한창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금정 소방교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시테일 현상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피시테일 현상은 우리말로 하면 물고기 꼬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꼬리는 헤엄칠 때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데 차량이 주행하고 있거나 급제동 시에 뒤쪽 차체가 물고기 꼬리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네, 물고기 꼬리와 같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일단 일반 승용차들은 전륜 구동으로 제작되어서 엔진 등의 주요 부품이 앞쪽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데요. 네. 과속을 하게 되면 차량 아랫부분으로 공기가 흘러서 그 부력으로 인해 차량이 뜨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꺾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엔진 등으로 인해 무거운 앞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접지가 약한 차량 뒷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서 피시테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피시테일이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운전 중 혹은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운전 중에 전화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휴대폰을 조작하려다 보니까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다 보니 이러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게 되고 핸들을 갑자기 꺾게 되면 그만큼 또 피시테일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피시테일 현상이 주로 과속할 때 그리고 한 손으로 핸들을 조작할 때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피시테일 현상이 자동차 급발진처럼 좀 논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주행 중에 피시테일 현상이 시작되면요. 바퀴의 방향과 차가 가려는 방향이 달라서 차가 뒤틀리면서 흔들리는 건데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차체에서 찾기가 힘들고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 쪽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현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운전자가 더 주의하고 안전해서 좀 운전을 해야 될 그것이 네, 바로 그렇죠.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 중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피시테일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스핀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안 됩니다. 차량이 피시테일로 흔들리면 차가 꺾이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해서 반동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런 피시테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핸들, 운전하는 핸들을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약 9시 15분 정도 되는 위치에 양손을 놓으시고요. 핸들을 꽉 잡고 운전을 하시는 습관 들이셔야 되겠고요. 또 휴대폰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속도 준수 그리고 양손 운전 몸에 습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외부에서 살수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미 내부에도 소방관들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거센 불길과 연기는 멈출 줄 모릅니다. 연기가 확산되자 해당 동 주민들을 모두 긴급하게 대피시키는데요. 점점 더 커지는 불길에 상황 지원팀까지 꾸려지고 모두들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에 탄 창문과 창틀이 떨어지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다행히 불길이 잠잠해지면서 진화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유재민들의 규모를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루아침에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을 챙겨야 하는데요. 해당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집주인 2명 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안면부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화재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거주지를 잃게 됐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겨울철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바로 가스 온수기 질식 사고죠. 네, 맞습니다. 최근 3년간 가스 온수기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제조와 설치가 금지된 개방형 가스 온수기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개방형 가스 온수기는 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배출되는 형태로 온수기를 작동시키면 3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치인 50ppm의 40배를 초과하게 됩니다. 네, 이 개방형 가스 온수기를 이 밀폐된 욕실 등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요, 밀폐가 됐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전 연소가 더 활성하게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일산화탄소는 그만큼 또 더 많이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앞서 이런 개방형 가스 온수기의 제조와 설치가 금지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고가 왜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이 질식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1년에 제조와 설치가 금지됐는데요.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것을 계속 사용하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군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하지만 부득이 사용을 하신다면요,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밀폐된 공간인 경우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환풍기를 항상 틀어놓고 사용하시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개방시킨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또 이 온수기를 1년에 한 2번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방형 가스 온수기를 무심코 사용하다 치명적인 사고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용하실 때 환기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일방 통행로를 주행 중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가 많은 지역이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차를 들이받고 담벼락과 충돌하는 한 택시. 빠르게 달려오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건데요. 담벼락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멈춰서게 됐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어디서든 과속은 금물입니다. 과속사고 여기도 있습니다. 한산한 출근길인데요. 갑자기 빠르게 지나가는 한 차량, 앞 차량과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흰색 차량이 도로에 막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때 빠른 속도로 달리는 회색 차량, 서로 1차선에 진입하려다 결국 쾅! 속도만 조금 줄였어도 됐을 텐데 볼수록 안타까운 과속사고입니다. 차량이 많은 도로. 어머머머! 지나가는 차량 앞으로 느닷없이 달려드는 한 사람. 급정거한 운전자만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데요. 좁은 도로라고 맘 놓고 무단횡단하려다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의 농도부터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주머니에 또 이 마스크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맑은 하늘을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톡톡안전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와의 전쟁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최경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호입니다. 교수님, 저도 요즘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게 날씨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거든요. 그렇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 보니까 그러셨어요? 78 정도 돼서 보통 오. 수준이더라고요. 다행히. 네. 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그날의 계획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만큼 그렇죠.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미세먼지 농도가 그때그때 날씨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받죠. 네. 예, 예. 이게 그 날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북극권에서 있는 그 고기압 영향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미세먼지가 날려 퍼져서 오염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날이 따뜻하고 바람이 정체되면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또한 움직이지 않아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나가려고 하면은 또 너무 춥고요. 또 날씨가 좀 따뜻해서 나가려고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고 그야말로 맞아요. 이게 진퇴양난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했을 때 8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미세먼지의 무게로서 표시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얘기하셨듯이 한 50 마이크로그램이지만 이게 한 81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로 예보되는데요. 이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작은 입자들이 코와 목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바로 침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일단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그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50%가량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한 경우에는 한 60에서 80%까지도 이게 들어오는데요. 중국이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석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미세먼지 발생 요인도 있어서 네. 이게 같이 혼합이 되면서 고농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국내 발생의 주 원인도 좀 짚어주시죠. 진짜 고등어가 원인인가요? 글쎄, 집 안에서야 이제 그렇지만 네. 이제 우리 활동하는 바깥에 나오게 되면 원인으로는 그 노후된 경유 차량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그 석탄이나 석유에서 나오는 그 화석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매연, 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들, 또 소각장, 우리 왜 그 바깥에서 소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이 주 원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가 특히 이제 작년 가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심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맞아요. 한 달에 뭐 두세 번 정도씩은 계속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계속. 작년 가을부터 이 미세먼지 농도가 좀 심해진 이유는 중국에서 난방에 사용하는 연료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몽골이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미세 농도가 높아지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황사가 한 몫을 한 거였네요. 이제 그렇죠. 봄이 얼마 안 남아서 더 그렇죠. 걱정입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황사, 미세먼지, 또 스모그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역시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황사는 중국이나 이런 그 사막지대에서 황토 고원에서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흙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흙먼지 안에 그 토양의 그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의 성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황사고요. 반면에 미세먼지는 지름이 한 10마이크로메타, 이 마이크로라는 단위는 100만 분의 1을 네.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름이 한 10마이크로메타 이하가 되는 우리 머리카락의 한 30분의 1 정도 사이즈의 매우 작은 알갱이들이에요. 이것들이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그 산업 활동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미세먼지는 미세 중금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해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1급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맞아요. 지정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스모그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또 설명을 해주시죠. 스모그는요, 그 연기의 스모크, 그 다음에 안개의 포그 두 개를 합쳐놓은 합성어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연소 후에 배출물이 나와서 안개와 같이 섞여서 회색형 안개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런던에서 발생이 되어졌었고요.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이 연료가 연소된 후에 이 배기가스가 대기 중으로 나간 것이 태양빛을 받아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황갈색의 그 현상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LA에서 발생한 스모그였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스모그와 같이 연관이 되는데 이것들이 기후, 날씨 상황에 따라서 합쳐지게 되면 더 악화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미세먼지 문제 단순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네. 사실은 이거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산업혁명 때 이때 이제 스모그 문제가 지금의 이 미세먼지 어떤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특히 그 날씨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그 안개, 포그와 같이 뭉쳐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1952년 12월 달이었죠. 이러한 그 런던 스모그 현상이 그 700 마이크로그램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7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네, 했잖아요. 78 정도. 그러니까 그거의 그거의 10배네요. 10배 되는 상황이 일주일 동안 지속을 한 거였어요. 사람이 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망자. 그렇게 되니까 한 12,000명가량이 사망하는 상황이 났어요. 사실 12,000명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네. 단기간에 그렇게 네. 많은.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미국 LA 같은 경우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네. 이 미국 시민, LA 시민들이 다 오해할 정도로 일본이 화학무기 공격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나,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런 현상이 나왔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LA에도 이 스모그 현상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특이하게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산업에 대한 패턴이 바뀝니다. 더 이상 어떤 그 굴뚝 뭐 이런 걸 네. 통한 산업 활동이 아니라 금융업, 보험업 이런 걸로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LA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그 규제가 미국 연방정부보다도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미세먼지가 산업까지 바꿔놨네요, 정말로. 그렇죠. 네. 그렇죠. 영국과 미국에서는 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는 좀 청정 지역이 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21세기에 발전해야 되는 나라들이겠죠. 그 나라들이 대표적인 게 인도, 중국이겠죠. 네. 이 인도, 중국들에 대한 상황을 보면 인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2010년에 63만 명에 이른다고 대단하네요. 보고가 되어졌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중국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1년에 사용하는 석탄량이 네. 중국 이외의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는 석탄량과 유사해졌어요. 그 정도구나.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상황이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쁜 기후 영향이 합쳐진다. 이런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런던 스모그나 LA 스모그 현상이 안 나타날까? 네. 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또 얽혀 있고요. 또 네. 여기다가 또 이제 이상기후라든지 기후까지 얽혀 있어서 이게 더 이상 이제 뭐 한 나라가 잘해서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중국, 가장 가까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에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의를 열었고요. 이때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서 네. 양국의 대기질을 개선시키자.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세 개의 제철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 네. 그러니까 황성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기술을 거기다 접목시켰고요. 또 대기 정책 관한 이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까지도 3자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조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 2월 16일부터 시행된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내용하고요.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대응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지대 119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